안녕하세요 여러분, 토익 강사 이은정입니다. 이번에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는 그동안 국내 항공사 위주로 다뤘다면 오늘은 외항사 관련입니다. 그동안 외항사 관련 채용 정보나 여러가지 중요사항 등은 유현정 토익 블로그 지금 보고 계시죠? 여기를 통해서 2018년까지 작년까지는 활발히 제가 포스팅을 했는데 올해는 다소 소홀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외항사 관련 정보가 너무 좋은데 작년까지 있고 그 다음 올해부터는 업데이트가 좀 덜 되는 것 같다. 근데 너무 소중한 정보니 좀 업데이트를 해달라는 요청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찾아뵙고 있는 이상 외항사 관련한 어떤 뉴스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외항사 관련 처음이고요.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는 굿 뉴스가 있고 배드 뉴스입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굿 뉴스와 배드 뉴스. 주로 채용 관련 제가 뉴스를 많이 다루고 있는데 오늘은 배드 뉴스입니다. 물론 채용 있다라고 하니까 굿 뉴스일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배드 뉴스입니다. 하지만 저는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피해를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경우를 예상해서 누군가가 나서서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차이나는 승무원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현재 이디오피아, 우리나라 말이죠. 그 다음에 영어 발음 그대로 하자면 에티오피아 항공. 에티오피아 항공은 국적 항공사입니다. 에티오피아 항공에서 한국인 최초 승무원을 뽑는다고 합니다. 대거 채용이라고 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근데 대규모 채용이라고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에이전시 대행입니다. 과연 이게 사실일까요? 과연 이 채용이 실제 이루어지는 걸까요? 저는 저희 유현정 토익 블로그를 통해서 외항사 채용 관련 사기 사건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래서 이미 포스팅이 되어 있습니다. 채용을 한다고 하고 학원에서 수강생들을 모으고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미 수업 기간은 지나버려서 환불이 안 되는 상태 또는 뭐 뉴스나 이런 데서 기사화가 돼서 완전히 사기를 당한 사건 그 다음에 뭐 채용한다고 하고 아예 그냥 슬그머니 사라진 사건 그 다음에 또 채용한다고 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돼서 항공사에서 취소한 사건 등 너무나 많은 외항사 관련한 채용 사건을 제 블로그에서는 전부 다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어서 안 찾아본 것 뿐이에요.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에티하드 항공 채용 제대로 된 것일까? 그리고 그 전에 걸프에어 항공 채용 뭐 미친 67명이 됐다라고 하는데 뭐 아시아나 항공사보다 2배 많은 수로 채용을 했다고 하는데 그게 비자 발급상 가능한 얘기인가 등등등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제가 분석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현재 이거 어떡하지? 1차, 2차 대행이라면 나에게 혹시라도 우대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최소한 120만원 이상 또는 180만원 이상 또 뭐 뉴스 취재 결과로는 그때 당시 200만원이었거든요. 그런 돈을 내고 과연 수강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망설이는 분들 그 다음에 국내 항공사를 준비 중인 뭐 이스타항공이나 티웨이항공, 대한항공을 준비 중인 승준생들도 중간중간에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과 티웨이항공이 어떤 상태인지 제가 중간중간 얘기 드리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알짜배기 정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제가 경고하는 겁니다. 뭐 시청 안 하면 손해죠. 알고 있어야 될 정보를 모르고 있는 건 손해죠. 지금 제가 분석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물론 저는 의심을 제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분석 자료를 내놓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직접 항공사에다 이메일을 보내놨기 때문에 여러가지 많은 것들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자, 시작할까요? 제 유현정 토익 블로그고요. 일단은 방송을 먼저 하고자 제가 비공개로 해놨고 이제 방송 이후에 공개로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바로 요거거든요. 요거예요. 일단 제목만 보면 되죠. 왜냐면 사진이 아래쪽에 있어서 좀 재미없잖아요. 그쵸? 자, 에티오피아 항공 대규모 한국인 승무원 채용 사실인지 제가 직접 항공사에 이메일로 문의해놨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이거는 블로그에 들어갈 내용이고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로 설명해 드리니까. 자, 에티오피아 항공, 한국인 최초 한국인을 대거 채용한다. 과연 이것이 사실일까? 아닐까? 요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분석하고자 합니다. 자, 그럼 뭘 알아야 되느냐면, 에티오피아 항공을 떠나서 이디오피아라는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합니다. 왜냐면은 저는 분석을 할 때 대충 카더라로 분석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일단은 알고 싶지 않으면 뭐 스킵하고 넘어가도 되겠지만, 알아야 지원할지 말지, 본인이 만약에 채용이 된다면, 합격을 한다면 그곳에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과연 뭐 이런 정보를 주는 데도 없는데 이디오피아에 대한 정보를 주는 데가 있습니까? 근데 굳이 뭐 안 볼 이유는 뭡니까? 보셔야 합니다. 예. 자, 그러면 자, 이 지도 보이나요? 에티오피아 보이죠? 아디스 아바바가 수도예요. 여기 베이스인 줄 알았는데 이따가 얘기 들어보면 황당합니다. 예. 베이스가 아디스 아바바가 아니에요. 어쨌든 등등등 여러 가지 제가 그거는 설명을 해드립니다. 에티오피아 아래에 보이면 소말리아 보이세요? 이 오른쪽 소말리아. 소말리아 유명하죠, 해적으로. 소말리아하고 국경에서 분쟁 많이 일어납니다. 분쟁 안 일어나는 게 한 지금 몇 개월 되는 노벨 평화상 수상을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통령이. 근데 사실은 이게 뭐 한 9개월도 안 됐을걸요. 올해 2019년 1월, 2월까지도 내전이 있어가지고 그렇게까지 뭐 안정적인 나라는 아니고 이제 시작되는 나라입니다. 뭐가? 뭐 정치나 경제나 이제 시작, 이제 막 태어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나라인데, 종족도 많고 분쟁도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지금 수단이라고 보이나요? 이 수단과 소말리아. 수단하고 소말리아는 위험한 나라입니다. 국경 지역이 수단하고 소말리아예요. 수단은 알다시피 반정부군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었고, 소말리아는 해적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케냐는 그래도 나름대로는 괜찮긴 한데, 여러분들 흔히 말하는 그 라이언킹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어떤 동물의 왕국 같은 느낌은 다 케냐거든요. 네, 근데 어쨌든 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소말리아와 수단, 남수단 공화국 이렇게, 더군다나 건너편에 예멘이 있죠. 위치 너무 안 좋아요. 예멘하고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지금 심하게 지금 전쟁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예멘 난민들이 우리나라 제주도에 온 거고요. 그래서 에티오피아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사람들을 다 지금 에티오피아로 지금 불러들인 상황이에요. 예멘하고 지금 너무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상황이 너무 지역적으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위치는 이래요. 소말리아 해적 납치하고 막 한국인 선장들 막 여러 명 납치돼가지고 막 1년씩 지금 한 분은 지금 빠져나왔는지도 아직 외교부에서 그냥 뭐 빠져나왔는지도 뭐 알려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지금 소말리아고요. 네, 그래서 지금 요거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수단 막 이런 데 굉장히 안 좋은 나라입니다. 치안도 안 좋고요. 여자들은 뭐 인신매매가 이루어지는 데가 수단이라, 이미 제가 이거는 유현정토의 블로그를 통해서 제가 자세하게 그때 당시 외항사 한국에서 사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분석한 자료 다 있습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요거는 제가 2편으로 다시 찾아보려고 해요. 외항사 그동안 어떤 사기 사건이 있었나, 외항사 그동안 어떤 채용 거짓이 있었나, 뭐 이런 것들은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그러면 그럼 지금 에티오피아 위치 보셨죠? 지정학적 위치라고 하죠? 썩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수단이랑 소말리아가 있어요.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자, 하지만 그래도 승무원이 꿈이라면 뭐가 문제입니까? 저도 동의합니다. 네, 자 그러면 에티오피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냥 아디스 아바바가 더 있길래 한 번 더 지도를 제가 더 보여드립니다. 자, 그래서 지정학적인 위치가 남수단, 수단, 뭐 소말리아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다라는 거, 이런 거, 수단, 콩고 막 이런 쪽으로 올라가면 좀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인신매매가 이루어지고 막 이러는 그런 나라들이 수단, 콩고 막 이런 데거든요. 아프리카가 가장 안정적인 나라가 어디냐면은 가나라고 아세요? 가나하고 그 다음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도는 안전한데 아직 이쪽 지역은 조금 불안정합니다. 지금 에티오피아가 안정적으로 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노벨 평화상까지 받을 정도면 이제서야 시작하는 나라거든요. 자,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에티오피아 항공이 보잉 737을 샀어요. 737을 샀는데 737 맥스기가 이제 인도 이어 두 번째로 에티오피아가 이제 그
추락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사건으로 인도의 가루다 항공하고 에티오피아 이 사건으로 우리나라 이스타항공이 그 모양 그 꼴이 난 겁니다.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드릴게요. 에티오피아 항공은 국적 항공사입니다. 보잉 737 맥스기가 추락했어요. 이륙 후 6분 만에 추락했고요. 탑승객 전원 사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에티오피아 항공기 추락 사고에 국내 항공사들이 눈치 게임 벌이는 이유, 이거 설명해 드릴까요? 자, 에티오피아가 좋아지고 있어요. 이제 뭐 알다시피 대통령이 지금 노벨 평화상 뭐 수상 후보에까지 올라갔고 그 정도면 보면 안정적이긴 한데, 그게 올해 1월, 2월 지나고 나서부터 안정적인 거라, 뭐 작년까지만 해도 내전이 꽤 있었던 나라였거든요.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이제 아무래도 뭐 잘 살려고 하다 보니까 이번에 비행기를 주문을 했겠죠? 왜냐면 보잉사에서 하도 이거를 이제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보잉 737 맥스를 주문을 했는데, 가루다 항공하고 이제 에티오피아 항공이 주문을 한 거죠. 이게 주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 많이 했고, 제주항공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했고요. 이스타항공이 제일 먼저 도입하는 바람에 두 대를 그렇게 고생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도입을 했는데, 이게 추락한 겁니다. 물론 당연히 베테랑 조종사였고요. 기계 결함이죠. 그래서 에티오피아 항공이 추락하고 가루다 항공의 그 737 맥스가 또 추락을 해가지고 그 두 대의 항공기 사건으로 지금 현재 보잉 737 맥스가 운항 정지입니다. 정지 상태예요. 지금 12월 달까지 전 세계는 보잉 737 맥스기는 운항을 할 수 없습니다. 12월이에요. 12월.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죠. 미국이 어떻게 나올지, 우리나라 국토부가 어떻게 나올지. 자, 이 얘기가 뭐냐면, 자, 대한항공 보이시나요? 대한항공이 지금 이 사고가 난 이 보잉 737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 3월에 이제 투입 계획이라고 나오거든요. 왜냐면 올해 12월까지 운항 정지니까 내년에 풀릴 줄 알고. 근데 지금 기사 자체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실제 투입 불투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미국에서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지금 이거 뭐 아예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 보잉 737 맥스 소프트웨어 결함인데 업데이트가 제대로 안 되고 아직까지도 고생 중이어서 미국에서도 과연 12월 일단은까지 이제 운항을 못 하는데 그게 과연 풀릴지 안 풀릴지는 불투명.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국토부는 당연히 미국이 그 정도면 우리나라는 2배 더 부정적이죠. 네,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항공이 보잉 737 맥스가 이미 추락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미 737 맥스로 이제 많이 이제 사서 비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미 계약을 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타항공하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게 지금 갑자기 취소를 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줘야 되는데 계약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지금 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계약했고 비행기는 인도 받아야 하고 단지 그냥 정지가 돼서 미뤄진 것 뿐이에요. 손해가 막심합니다. 지금 비행기 막 받아가지고 띄워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된 상황에서 이스타항공 보세요. 이미 737 2대 제일 먼저 들어와가지고 자랑스럽게 홍보하고 그랬다가 이 가루다 항공하고 에티오피아 항공이 추락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채용 안 하잖아요. 올해 이스타항공. 지금 3개월 무급휴가 들어갔어요. 구조조정 중이에요. 에티오피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인을 60명 이상 뽑는다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가 왜 말도 안 되는 얘기인지 제가 또 이따 분석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에티오피아 항공이 설사 한국인 승무원을 채용하려고 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당연히 보류할 수밖에 없는 상태?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먼저 의심을 제기합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채용을 의심을 먼저 제기하는 1차 이유입니다. 예, 이게 저희 분석입니다. 예, 자, 그러면 대한항공과 이스타항공이 어려워진 이유는 바로 이거. 에티오피아도 똑같다는 얘기죠. 에어맥스 737이죠. 보잉 737 맥스 요 기종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가 의심하는 증거를 볼까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2019년에서 2020년 이렇게 좀 약간 글자가 오타가 있는데 에티오피아 정식 홈페이지 채용 관련 제가 들어가 봤습니다. 왜냐면 이게 국적 항공사라 채용 일정에 대해서는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제목을? 여기서 들어가 보면은
알 수 있어요. 들어가 보면은, 자, 들어가시나요? 네. 자, 그러면은 지금, 자, 여기서 베이컨시 나오죠? 이디오피아 항공 나오죠? 채용. 여기서 지금 2019년에서 2020년까지 오픈되어 있는 거 보죠? 자, 뉴 커렌트 해가지고 여기 나오죠? 10월 일정. 2019년 베이컨시즈 나오죠? 네, 이게 실제, 에티오피아 항공 본사 홈페이지에서 밝히는 내용입니다. 채용을 쭉 보죠? 사실은 없습니다. 예, 한국인 승무원 대거 채용 얘기 없습니다. 예, 전혀 없어요. 예, 전혀 없어요. 내려가서 보세요. 없어요. 없거든요. 예, 없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디오피아 항공사에 그 리크루팅 담당, 이제 그 이메일이 나와 있어서 제가 이메일을 보냈고, 이메일에 첫 부분만 제가 이렇게, 왜냐면은 이메일상에는 제가 이 채용대행 에이전시 이름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메일을 보내놨어요. 보낸 지 뭐 몇 시간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놨고, 제니퍼 유라는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제니퍼 유. 제니퍼 유. 자, 지금 제가 잘못 만졌죠? 예, 제니퍼 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보내놨는데, 제니퍼 유라고 보이고, 그 다음에 빨간색 글씨가 있으면 못합니다. 뭐, 못볼줄 잘못됐거나. 근데 요즘에는 뭐 이런 거 전부 다 뭐,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구글이. 자, 제가 이렇게 영어로 보냈고요. 제 자신에 대해서 밝혔고, 그 다음에, 저는 이것이 리크루트먼트 사기가 아닌가 의심한다라는 내용으로 일단 보내봤습니다. 자, 일단은, 답변을 주겠죠. 안 되면 제가 대사관 쪽에다 문의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문의한 내용을 가지고 제가 직접 여러분들한테 알리겠습니다. 이번 채용 사실입니다. 많이 지원하세요. 한국인 많이 뽑습니다. 기쁜 뉴스입니다. 하고 제가 다시 곧 방송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확인 중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의심하고 있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냐면, 제가 한 명 찾았어요. 링크드인에 이제 등록되어 있는 이제 항공사인데, 이거는 지금 걸프에어로 넘어가거든요. 이 걸프에어는 제가 조금만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냐면 걸프에어 되게 복잡하거든요. 얘기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걸프에어. 자, 그래서 지금 넘어가고. 자, 그러면 에티오피아 항공 관련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걸프에어로 넘어갈까요? 예. 자, 그러면 에티오피아 항공 승무원 채용은 제가 의심하는 이유 첫 번째, 추락한 기종 737 맥스 계약은 했을 텐데 중지된 상태라 이스타항공처럼 어려운 상황이 되기 때문에 채용은 설사 계획했다 할지라도 취소될 확률이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지금 지정학적 위치 에티오피아가 소말리아와 수단하고 국경을 맞이하고 있고, 에티오피아가 안정화가 된 지는 올해 2월 정도부터 안정화가 됐고, 그런데 한국인 승무원을 5명도 아니고 60명 이상?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비자 때문입니다. 예, 에티오피아가 그렇게 부자 나라가 아닙니다. 승무원들에게 승무원 비자는 상관이 없는데 체류 비자를 내주려면 이디오피아가 비행하는 많은 나라들과 비자 협약도 되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런 게 원활하지 않아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거는 제가 일부러 블로그에다 밝히진 않았습니다. 블로그에다 밝히진 않았는데 제가 이메일상에다가는 여기 아래 잘린 부분에 제가 뭐 사실은 다 밝혔습니다. 자, 이게 지금 현재 에티오피아 항공 대행사에서 지금 채용 대행을 하는 에이전시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베이스가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디오피아의 도시, 뭐 수도 있죠. 너무 제가 까먹었거든요. 이게 뭐야? 아디스 아바바? 네, 아디스 아바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아디스 아바바가 아니라고 합니다. 베이스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의구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왜냐면은 베이스가 서울로 결정이 났다라고 하고, 얼마 전에 뭐 저번까지는 일본으로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일본은 불가능하죠. 비자 때문에.
승무원 비자지만 체류 비자가 안 나오니까 불가능하고요. 체류 비자라든지 이런 비자 스폰을 하게 되면은 1인당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갑니다. 일본이 해줄 리가 없을 뿐더러 일본은 안전지향주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베이스라고 한다면 비자 문제가 되게 애매모호합니다. 예, 왜냐면 스폰을 안 해주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승무원 비자를 내줄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베이스가 서울이고 이디오피아고 이게 지금 일본어를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고 주로 일본인을 채용을 하는데 일본인 채용하면 돈이 더 비싸니까 그 대신에 이제 한국인을 채용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비자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체류할 수 있다라는 말은 불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쪽에서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는 인천 베이스라고. 근데 인천 베이스면 또 비자 문제가 있어서 과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소속이 어딘지를 모르는 거 아니에요. 소속이 지금 비자를 발급하는 승무원 비자, 체류 비자를 발급해주는 이런 등등등의 항공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월급, 샐러리를 조정 중이라고 합니다.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디오피아의 국적항공사,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 대한항공, 그러니까 이 에이전시에서 대한항공과 승무원들 월급을 협상 중이라는 얘기거든요. 이게 결론적으로 다른 말로 말하자면 이디오피아에서는 정해진 내기에 의하여 월급을 주겠죠. 한국인들하고 내고한다고 내고가 가능하겠어요? 아프리카에서 얼마나 많은 사기 사건이 일어나는데, 심지어는 데이트 앱도 막 아프리카 사람들도 막 들어오고 그럴 정도거든요. 그 소개팅 앱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데이팅 앱인데 등등등. 그런데 지금 월급을 대한항공 수준으로 주겠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게 환율 있잖아요. 환율. 이디오피아 가보세요. 지금 한번 검색해서 여행지 해가지고 한번 찾아보세요. 네. 지금 환율적으로 우리나라 대한항공 수준으로 맞춰주려면, 그러면은 이디오피아, 에티오피아에서는 장관 월급이 될까요? 네, 그 정도로 차이가 나기 때문에 환율 문제에 있어서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동방항공이나 이런 데가 월급이 많지 않은 이유가 환율 때문에 그래요. 일본인이 우리보다 거의 10배 높잖아요. 그래서 일본에 월급이 10만엔 그렇잖아요. 20만엔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환율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일본은 환율이 워낙 높기 때문에 동남아시아 가면은 일본인들 대상으로는 아예 그냥 고용할 수가 없어요. 일본인들을. 예, 왜냐면 일본인들에 해당하는 그 월급을 주려면 환율 대비. 그래서 환율 대비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월급을 협상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서 제가 이거를 전부 다 이메일로 물어봤어요. 지금 현재 이들이 하는 말, 일본 베이스다, 인천 베이스다, 세 번째로는 대규모 채용이다, 그다음 네 번째로는 월급을 내고 중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국적항공사인 최고의 월급을 주는 대한항공 기준으로 맞춰줄 예정이다. 이런 얘기들이 다 사실이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연락이 안 오지는 않죠. 중요한 채용 관련이니까. 자, 만약에 이런 모든 사실들을 제가 확인하는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게 만약에 어쨌든 연락이 오겠죠. 그런데 연락이 혹시라도 늦어지거나 그렇게 되면은 제가 대사관 쪽을 통해서 알아봐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하겠습니다. 기다리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라면 홈페이지에 저는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티오피아의 항공 정식 홈페이지에 2019년에서 2020년 채용 일정이 나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에티하드나 카타르나 또는 에미레이트는 항상 정확하게 공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은 대사관 쪽에서도 확인을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요청을 하게 된다면.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도 오늘 이메일 보내놨으니까 다음 주 안으로 만약에 연락이 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안으로 대사관이나 이런 쪽에서 제가 좀 한번 기동성을 발휘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원해도 늦지 않습니다. 네, 제가 바로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네, 에티오피아 항공 관련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